연애도 배움의 시대. 공식 자격증은 없지만 넓은 오지랖과 주워들은 경험들로 여러분의 연애 관련 트러블을 해결해 드립니다. 쪽집게 연애 문제 해결 불법 과외. 네, 반갑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저희 또 불법 과외가 이렇게 열렸습니다. 우리 오늘도 역시 두 쌤들 모셨는데요. 어떻게 잘들 지내셨나요? 좀 평범한 질문이지만. 일단 반갑습니다. 네, 정말 반가워요. 네, 일주일 동안 잘 지냈고요. 고민이 생겼어요. 왜요? 무슨 고민? 그래도 사랑 고민, 연애 고민은 아니고 제가 일자리를 제안을 받은 것이 생겨가지고 그거를 이쪽이 맞나 아니면 또 새롭게 도전을 해보는 게 맞나 그런 고민들을 좀 하고 있는 하긴 맞아요. 사실 우리가 연애 고민할 때가 사실 제일 팔자 좋을 때예요. 아, 그럼요. 일 고민 이럴 때는 진짜 이게 또 수준이 다르거든요. 왜냐하면 결정 지을 수 있는 거니까. 박쌤은 어떻게 잘 지냈어요? 안색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이번 주는 힘드네요. 왜? 일도 그렇고 뭐 개인적인 사정도 있고 그래서 물어봐도 돼요? 개인적인 사정. 알겠습니다. 아니, 얼굴 누렇게 떴어요? 힘들어. 중에 제일 안 좋아. 오늘 너무 힘들어. 다들 황달이 이렇게. 아무튼 좋습니다. 참 한 주가 다들 좋으셨으면 좋았을 텐데 좀 힘드셨던 것 같아요. 아무튼 그래도 우리 중요한 거 꼭 말씀은 해주셔야죠. 시작하기 전에 우리 이쌤 시작해 주시죠. 네, 저희 불법과에는 소통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카페 게시판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사연이라든지 연애 고민 다 받고 있는데요. 게시판 통해서 다 남겨주시면 저희가 답해드리고 이렇게 방송시간 통해서 알려드리니까 많이 참여해주시면 되겠고요. 또 저희가 팟빵, 팟캐스트 통해서 이렇게 여러분들이랑 만나고 있잖아요. 좋아요, 별점, 구독하기 저희 이런 거 너무 좋아하잖아요. 네, 너무 그럼요. 지금 배고파 있잖아요. 네. 그렇죠? 꾹 눌러주세요. 네, 많이 참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불법과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드디어 저희 1교시가 시작되었습니다. 저희 1교시의 주제는요, 연애의 또 다른 그림자, 데이트 비용입니다. 올게 왔네요. 네, 올게 왔습니다. 드디어 뭐니 해도 역시 돈 때문에 생기는 문제가 최고인데 우리나라가 사실 경제가 좋았던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유난히 또 요즘에 굉장히 많이 안 좋아서 네. 이 돈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해지는데 그렇죠. 사실 연애하면서 이 돈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중요하죠. 우리나라에 분명 통념이란 게 있어요. 아무래도 우리나라는 좀 남자들이 주로 데이트 비용에 있어서 좀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긴 하는데, 물론 반대의 경우도 당연히 있습니다. 좀 예민하지만 이런 부분 분명히 짚고 넘어갔으면 합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제부터 좀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우리가 이놈의 이 돈 앞에서 참 작아질 때가 가끔 있습니다. 있죠. 예를 들어 연애를 하는 도중에 이 돈 때문에 생겼던 트러블이나 참 굉장히 서러웠던 일들, 그런 것들을 좀 듣고 싶은데, 우리 박쌤 같은 경우는 월급날이나 혹은 용돈을 받는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 말이 뭔가요? 내 수중에는 돈이 없다라는 거죠. 그럴 때나 아니면은 예상치 못한 지출이 나갈 때, 예를 들어 가족 중에 누군가가 다쳤어. 병원을 가서. 그럼 병원비는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럴 때 데이트를 하면은 솔직히 좀 작아지죠. 하다못해 데이트를 피하게 될 때도 있어요. 돈 때문에. 그거를 여자친구분한테 들키지 않으려고 또 발악을 하겠죠? 그렇죠. 내가 돈 없어서 널 못 만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절대 얘기 안 하죠. 근데 저는 궁금한 게, 네. 그러니까 여자들이 꼭 데이트 할 때 밥을 먹고 네. 거창한 데를 가려고 하지 않거든요. 진짜 김밥 천국 가서 김밥 먹어도 상관없는데 근데 그냥 박쌤은 간시 잠깐 그때 30분 1시간 만나도 되고 그냥 20분간 밥 짧게 먹을 수 있는 건데 크게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크게 생각하는 것도 맞는데 오히려 그렇게 얘기해주고 싶어요. 대접해주고 싶고 그러고 싶은 거죠. 그럼 매번 남자들. 그러세요? 매번은 아니더라도 매번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아니, 남자들. 이거 약간 좀 화두가 좀 벗어났어요. 뭐냐면, 내가 봤을 때, 박쌤 같은 경우의 사례는 이런 거야. 김밥 천국을 하고 산책을 하고 그냥 간단한 편의점 커피를 마시는 게 선택이어야 되는데, 이거는 강제인 거잖아. 그렇죠. 순간 그렇게 할 때. 이건 나의 의지가 아니라 내가 돈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김밥 천국을 가야 되고 어쩔 수 없이 스타벅스 대신 편의점을 가야 되는 이 상황. 서럽다는 거죠. 정확해요. 서러워요. 이 상황 자체가. 근데 여기가 더 서러운 거는 이제 여자친구가 눈치 없이 하는 말인 거죠. 김밥 천국 싫은데. 이러면 이제 남자 입장에서 말할 수도 없고. 그간 남자들은 이런 거에 있어서 최대한 안 들키고 여자친구 앞에서만큼은 당당하고 멋지게 쓰려고 했는데 정말 돈이 없으니까 오늘은 왠지 김밥이 땡기는 걸 이렇게 연기를 하면서 김밥 천국을 들어갔는데 이제 여자친구분이 눈치 없이 무슨 김밥 천국이야 애도 아니고 이러면 이제 이때부터 이제 난감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싫은 게 아니라
난 더 잘해주고 싶은데 어쩔 수 없이 김밥 천국을 가니까. 근데 거기서 여자친구가 아니래. 근데 악의는 없는 거죠. 그럼, 입장에서도 악의는 없는 거야. 악의가 없는 거야. 나 김밥 어제 먹었어. 아니 혹은 나 오늘 아침에 김밥 먹어놨으니까 딴 거 먹자. 이 상황이 싫은 거야. 이 상황이 내 처지가. 이게 만약에 선택에 의해서 그 김밥 천국을 갔다면 그래? 그럼 나쁘지 않아. 딴 거 먹자. 문제가 없어요. 김밥 천국 논란. 아마 김밥 천국 나쁘다는 게 아니라 맛있지만 하다못해 정말 급하면은 몰래 화장실 가가지고 친구한테 돈 꺼달라고 연락도 해요. 아 진짜 있어요? 예. 여자친구한테 뭐 맛있는 거 먹여주고 싶은 거야. 그럼 어떡해? 그런 경우에 정말 그렇게 뒤에 가서 친구한테 전 해요. 진짜 해요. 아니면 그걸 솔직히 드러내 본 적은 없으세요? 너 눈치도 없냐? 내가 돈 없으니까 여기 왔지.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이게 어느 남자나 분명히 공감을 할 거예요. 쪼잔해보고 싶지 않아요. 내 여자 앞에서만큼은. 갑자기 저 되게 옛날의 경험인데 아주 어릴 때입니다. 고등학생 때 이제 여자친구랑 데이트를 하는 도중에 학생이 돈이 어디 있어요. 근데 그마저도 없어서 어디 카페를 갔는데 이렇게 콜라였나 뭐 음료수를 시켰어요. 근데 400원인가 모자른 거. 400원. 어머. 야 근데 그걸 안 내대. 어머. 그러니까 설마 400원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못한 건지 모르겠는데 늘 자세를 취하지도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말했죠. 나 지금 나 400원이 모자라. 400원 있어 혹시? 이때 저의 이 가슴 무너짐은 그런 갑자기 일이 있었구나. 아니 근데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남자가 조금 여자한테 없어 보이는 걸 싫고 이런 거 했는데 남자친구가 여자친구한테 돈 빌리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오 마이 갓. 그러니까 이거 제가 사례를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네. 그러니까 영숙이의 이야기를 한번 해드리자면 만났대요. 근데 그 남자분이 되게 진짜 형편이 좋지는 않았었대요. 그래서 그런 숙박촌이 있잖아요. 뭐 신촌이나 뭐 이런 데 가더라도 뭐 영등포라든지 그렇게 보이는 데를 안 들어가고 어디 막 구석구석을 찾아서 들어가더래요. 남자가? 굉장히 저렴한 곳을 찾아 들어간다는 느낌이 몇 번이 났었대요. 여자가 느끼기에. 그래서 이 사람이 진짜 조금 많이 부족한가 보다. 그래서 이해는 해야지. 그랬대요. 그렇게 이제 진행을 하던 중에 결과적으로 무슨 일이 생겨서 헤어지게 됐었나 봐요. 친구가 그 남자에게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연락을 다시 해서 그냥 밥을 먹는 자리였는데 자기가 사정이 이러이러했었다. 너무 힘들었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친구가 오빠 그렇게 힘들면 이대 신촌 쪽 오면은 한번 연락하라고. 내가 그냥 나 어차피 혼자 살고 하니까 내가 사줄게. 그랬대요. 그래서 그러다 지금 오빠 근데 그렇게 힘들어 그랬더니 나 진짜 힘들어. 그래서 오빠 그럼 계좌 알려달라고. 그래서 그러니까 아예 끝낼 생각으로 10만 원을 싸줬대요. 근데 그걸 계좌를 또 불러다니 카톡으로 바로 그 자리에서 주더래요. 계좌를. 그래서 얘는 진짜 이렇게 돈도 받아가고 그냥 여기까지 왔나 보다 했는데 남자한테 연락이 오더래요. 밥 먹자고. 이거는 어떻게 보면 좀 서러웠던 일이랑은 좀 거리가 있지만 아까 얘기하는 도중에 초반에 모텔촌에 들어갔는데 정말 눈에 뻔히 보이는 인테리어 좋아 보이는 모텔을 자꾸 피해서 어디 무슨 여인수 뭐 이런 데를 찾는 행동을 했을 때 여자가 내 눈치를 챈단 말이에요. 아까 영숙 씨가 눈치 챈 것처럼. 그럼 영숙 씨가 오빠 혹시 좀 없어서 그래? 내가 좀 보탤게. 우리 저기 좋은 데 가자. 했을 때 남자들은 어떻게 반응을 보통 하던가요? 아니야! 나 없어서 그런 거 아니야! 나 빈티지한 게 좋단 말이야. 막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뭐 없어 보이는 게 싫은 거야. 이 여자 앞에서만큼은 제가 지레 짐작을 해볼 건데 이 여자한테서만큼은 없어 보이고 싶지 않지만 여자들은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왕왕 있던데요. 그렇게 돈을 빌리는 경우도 남자친구가 여자친구한테 그럴 수도 있나요? 있긴 있어요. 있긴 있는데 대부분의 남자들은 그러지 않죠. 왜냐면 그러니까 돈을 빌린다는 것 자체가 없어 보인다는 느낌이 드니까. 근데 이 사람을 정말 뭔가 믿는다. 그러면 그럴 수도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지금 서러웠던 얘기를 하다 보니까 돈을 빌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면 그것만큼 또 서러운 것도 없죠. 그쵸. 제일 사랑하고 제일 당당해 보이고 싶은 상대한테 돈을 꾸면서 좀 작아지는 모습을 보인다. 좀 서럽죠. 하지만 어떻게 이 사람밖에 없는데 도움을 청할 사람이 이런 상황은 참 서러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친구들한테 빌리면 안 되나? 뭐 그런 사정도 안 돼가지고 안 돼서 여자친구한테까지 갈 수도 있죠. 뭐 우리가 안 그랬다고 뭐 그런 일이 없는 건 아니니까. 그럼 좀 한 번 더 구체적으로 우리 막게 어떤 기념일이나 휴가 이거 사실 보통 돈 드는 게 아니거든요. 휴가 갈 때 남자들은 어때요? 휴가에 대한 어떤 기쁨보다 좀 부담이 앞서는지 좀 궁금한데 여자친구랑 같이 함께 떠나는 휴가. 당연히 좋죠. 같이 계획을 짜고 어디를 놀러 간다는 그런 상상만으로 좋은데 좋음과 동시에 부담이 커져요. 왜냐면은 숙박 얼마, 차 렌트 얼마, 하다못해 톨비까지 계산을 해야 되고 기름값 계산해야 되고 가서 또 뭐 놀기만 해? 밥 먹어야지. 그런 거 하나하나 생각하면
부담되거든요. 여자 쪽은 그런 걸 전혀 부담을 안 느끼나요? 그냥 휴가는 야호야? 그냥 마냥 즐거워? 상대적으로 덜하긴 해요. 사실. 남자 입장은 진짜 부담되거든. 맞아요. 휴가가 사실 떠난다는 것 자체가 너무 좋아야 되는데 부담이 먼저 생기는 경우가 요즘엔 좀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분들도 얘기를 들어보면 그런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아요. 이쌤은 그러면 남자친구 분이 약간 쩔쩔매거나 좀 서러워했던 거를 본 적이 있을까 싶은데. 제가 좀 힘에 붙였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맞을까요? 힘에 붙인다. 남자친구가 기념일에 가방을 선물을 해준 거예요. 명품? 네, 고가의 어이구. 명품을. 근데 큰 거였어요. 아. 큰 거였고 뭐 좋은 거였어요. 근데 받고 저는 약간 미치는 성격이 못 되거든요. 그래서 그때가 뭐 기념일이랑 이렇게 같이 할 즈음이었어서 저도 그 정도 가격은 아니었는데 그거에 한 4분의 1 정도 되는 수준의 선물을 해줬던 기억이 나요. 근데 상대방이 아니 나는 너한테 이만큼 해줬는데 왜 너는 이거밖에 안 해줘? 하면 서러울 수도 있는 상황인 그러면부터 거예요. 이제 그때부터는 다툼이 시작되는 거죠. 다툼이 뭐야 거의 뭐 파장의 일이죠. 제 친구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큰 액수가 아니었는데 영화를 보려고 이제 밥 다 먹고 보려고 하는데 영화를 예매를 하는데 잔액 부족입니다. 딱 뜨는 거예요. 그 기계 앞에서. 음성 지원도 되나요? 그 뜨잖아요, 이게. 네. 잔액 부족이라고. 잔액 부족입니다. 음성 지원도 되는 딱 뜨는 순간, 민망한 거야, 괜히. 잔액 부족이라 뜨니까. 그때 다행히도 이제 여자친구가 이렇게 대신 계산을 했는데, 남자 입장에서는 조금 민망하고. 근데 이것도 다른 얘기일 수도 있지만, 네. 잔액 부족 뜰 수 있잖아요, 카드가. 여러 개가 있으니까. 근데 그때 그 종업원의 표정은, 왜 이렇게 사람을 무시하는 표정을 쳐다봐? 그러니까 내가 돈이 없는데도, 이거 안 되는데요. 약간 이런 갑자기. 내가 돈이 없는 게 아니야. 네. 돈이 없는 게 아닌데도 잔액 부족이라는 게 뜨면은, 괜히 그냥 창피하고. 한도 초과인데요. 그러면 괜히 막 딴소리 하잖아요. 예를 들어, 상황 한번 해봅시다. 고객님 한도 초과인데요? 그럴 리가 없는데. 제 한도 2천만 원인데 왜 이러지? 괜히 막 쓸데없는 말을.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근데, 남자들도 약간 좀 오버하는 것 같아. 오히려 내 애인 앞에서는 좀 더 솔직하고 더 보여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거죠, 남자들. 오케이, 좋습니다. 그러면 일단 또 다음 얘기를 좀 넘어가 볼 건데, 그래요. 최소한의 어떤 비용은 분명 있어야 합니다. 그 최소한의 기준 좀 궁금한데 남녀 차이가 좀 있을 수도 있고 박쌤 같은 경우는 적어도 이 정도는 있어야 된다. 제가 정확하게 액수로 말을 해드릴게요. 네. 커피 마시는데 10,000원 둘이 합쳐서 네. 밥 먹는데 20,000원 한 번에 데이트하는데 그 정도는 기본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총 최소 얼마죠? 30,000원. 총 3만 최소. 원. 최소 30,000원. 오케이, 여기까지 일단 얘기 들어보고요. 이 쌤은 동의해요. 3만 원 정도는 있어야 된다. 최소한 3만 원, 4만 원 선거. 최소 데이트를 할 때 3만 원 정도는 있어야 된다. 이렇게 두 분이 말씀을 하신 건데 아니면은 하다 못해 나 오늘 돈 없으니까 그냥 공원 가서 산책하고 바람이나 쐬자 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라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남자가. 네. 그래요. 그죠. 이렇게 당당하게 차라리 남자가 얘기하면 여자 입장에서도 알았어 할 수 있겠죠. 그렇겠죠. 싫지 않잖아요, 여자 입장에서. 네, 갑자기 궁금한데 이거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그러면 정말 돈이 없어 남자가 근데 여자랑 데이트는 하고 싶기 때문에 나왔는데 이때는 어떻게 말하면 제일 자기가 돈 없음을 좀 현명하게 말하는 방법일까요? 그러니까 나 돈이 없어라고 직접적으로 말하는 것보다는 우회적으로. 어떻게? 나 우리 오늘 좀 오늘은 힘들어? 그냥 간단히 산책 정도 할까? 근데 너는 보고 싶어가지고 내가 갈 수 있을 것 같아. 교통비 정도는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집 한 바퀴 슬쩍 돌고 요 정도. 그 편의점에서 커피 하나 마실 정도. 그 그러면 정도면 나쁘지 않을 여자 입장에서 그 않을까요? 정도의 어떤 제스처를 취하면 좀 눈치는 네. 채는 거겠네. 오늘 조금 여유가 없구나. 3만 원도 없구나 이놈이. 지금은 아닐 수도 있지만 네. 과거에 뭐 3만 원이 없어가지고 데이트 엄두를 못 낼 때 그래도 보고 싶어서 갔을 때. 근데 제 친구 얘기를 잠깐 하자면 철수라고 할게요. 철수가 진짜로 그랬어요. 당당하게 얘기를 했대요. 나 너가 너무 보고 싶은데 내가 요즘 조금 힘들어가지고 그냥 공원에 가서 그냥 벤치에 조금 앉아있으면서 얘기나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자가 반응하기를 이 남자가 내 애인이 돈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보고 싶어서 여기까지 왔구나라고 생각을 했대요. 그럼 너무 고마웠죠. 결론적으로 결국 없으면 없다고 좀 우회해서 얘기를 하면 여자 입장에서도 충분히 이해를 해준다. 뭐 이런 것 같아요. 좋습니다. 그럼 다음 질문 좀 넘어가 볼 건데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연애 중 돈에 관련한 미련, 후회 혹은 서운함. 이렇게 한번 좀 질문을 잡아봤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 돈이 없는 걸 들키기 싫어서 뱅뱅 돌렸던 경험이나 뭐 앞에서 나온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나는 이렇게 선물로서 명품 가마를 사줬는데 상대방은 뭐 십자수나 종이약을 줬다든지 아니면 지 생일은 다 챙겨 먹고 내 생일이 다가오니까 헤어짐을 선사했던 그런 경험들. 연인이 되고 나서 하루하루 즐겁게 데이트를 해요. 근데 그렇게 만난 지 1년이 지났는데 내가 계속 개선만 하고 있는 거야.
근데 거기서 더 열받는 건 여자가 나 적금 통장 벌써 4개째인데. 이거 아니 뭐 사주는 것까지는 그래 그렇다 쳐. 적금 통장 얘기는 그건 안 했으면 안 됐나? 아니 뭐 할 수는 있죠. 그 적금 통장을 남자친구한테 줄 수도 있는 거니까. 더 얄미운 건 이겁니다. 연인 관계로서 한 3년 정도를 연애를 했는데 결혼을 이제 하기로 했단 말이에요. 근데 오빠 지금 시중에 얼마 정도 모았어? 나 한 2천만 원밖에 없어. 아니 뭐 했어 지금까지? 그럼 남자는 이제 가로치고 이게 되는 거. 니한테 썼다 이거.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럼 너무 서럽죠. 그리고 나 외의 것들을 쓸데없이 소비하지 않는 선에서 돈이 없다 소리를 하면 괜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담배 필 거 다 피고 PC방 갈 거 가서 누가 담배를 핍니까 이 시대에. 두 분 아까도 헤비스 먹고 무슨 내용인지는 아시겠죠? 그러니까 네네네. 친구들이랑 술 먹을 시간이 있는데 근데 술 먹을 그런 돈은 여유는 있는데? 되는데 나랑 만날 때 돈 없다 소리 하면 뭐야 이거를 아낀다라는 느낌을 주는 거야? 왜 나 만날 때만 아끼는 얄밉지 거야? 많이 얄밉지. 그런 얄미운 느낌 주면 안 되고. 그래서 막 페이스북 들어가 봤더니 어저께 용철이 놈한테 져가지고 당구비 4만 원 나갔네. 이런 거 올라가 있고. 막 사진 찍었는데 여기 비싼 술 막 있고. 맞아. 그러면 좀 그렇죠. 오늘은 그러니까 내가 쏜다 이렇게 써 있고 또. 여자 입장에서도 기분 좋게 쓸 수 있게끔 남자분들도 그래요. 뭐 그런 정리를 것들을 신으시면 해보자면 좋을 것 같아요. 돈 없을 수 있죠. 남자가 돈 없을 수 당연히 있지만 그 없다는 게 정말 없는 게 아니라 지 놀 거 다 놀 건 다 쓰고 정작 지 여자한테는 안 쓸 때 그거는 없다고 하면 안 되는 거죠. 그죠? 맞아요. 그리고 그런 경우 있는 것 같아요. 이 남자친구가 나한테 이만큼을 해줬다고 이만큼을 너무 바라는 게 보일 때? 보상을 바랄 때? 보상을 바랄 때. 근데 애초에 그러면 차라리 보상을 안 바라게 하든가. 그러니까 나는 10만 원짜리 15만 원짜리 밥을 먹기를 원한 건 아닌데 그렇게 남자친구가 해줬어요. 근데 본인도 이제 다음에 있어서 순차적으로 이제는 내가 밥을 사줘야 될 때이잖아요. 네네. 근데 이거를 비슷한 수준으로 받기를 원할 때 그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그럼 뭐 어떤 미련 같은 건 남은 건 없으세요? 두 분은 연애하면서 진짜 지금 생각해도 너무 아까웠던 그런 돈. 나 그런 것도 왜 썼지 그 돈을? 그러니까 저는 남자친구가 밥 사줘 소리 하는 게 되게 서운할 때가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막 남자친구가 밥 사줘. 뭐 당당하게 밥 사줘. 이거랑 나 밥 사줘. 둘 다 재수 없는데. 둘 다 재수 없어요? 귀여운 느낌이었는데 당연히 그래도 싫어? 귀여운 느낌이었는데 그렇게 부족한 건가? 맞아요. 나 무슨 얘기인지 정확히 이해했어요. 정확히 무슨 이해했어요. 말씀인지 정확히 아시죠? 이해했어요. 여자 입장에서는 남자한테 절대 그간 데이트를 하면서 부담을 절대 안 주려고 노력도 해왔고 남자친구는 그간 뭐 몇 번 밥을 본인이 샀다든지 이런 거 있어서 뭔가 좀 보상 심리가 남아있던 거죠. 그래서 여자한테 밥 좀 사줘. 오늘은 좀 사줘 네가. 오늘은 밥 사줘. 너가 맨날 얻어먹은 사람, 그러니까 이거지. 맞아. 얻어먹은 사람 취급하는 맞아, 거, 맞아. 그간. 이거 박쌤처럼 무슨 말도 뭐 이런 거는 나 밥 사줘. 그런 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인식을 어떻게 했느냐가 좀 중요한 것 같고. 좋아요. 그러면 이게 참 이 데이트 비용 중에 이제 데이트 비용이라는 게 결국 돈이잖아요. 그렇죠. 이 돈을 참 잘 쓰는 방법이란 게 있고 돈을 또 잘 쓰게 만드는 방법도 분명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럼 일단 박쌤 남자 입장에서 네. 돈의 액수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네네. 돈을 어떻게 사용하면 내 여자한테 저비용 고효율이라고 할까요? 그런 뭐 예시 같은 게 있을까? 있죠. 사소한 거 하나에 좀 기억을 해두세요. 여자가 뭘 갖고 싶고 하는구나. 아니면 길 가다가 뭐 가판대를 지나가다가 뭐 머리핀을 봤는데 저거 이쁘다. 그냥 이렇게 스치듯 얘기했어. 그걸 기억하고 있다가 나중에 데이트할 때 그거를 슬쩍 내미세요. 그러면은 여자친구가 아마 좋아할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액수 그거 얼마 되겠어? 뭐 가판대 있는 머리핀 하나가 아마 1, 2천 원 있어요. 한 8,000원짜리도 있습니다. 8,000원 정도 못하겠나. 명품백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냥 뭐 한 만원 돈 안에서 그걸 딱 기억하고 있다가 쓱 주면은 아마 여자친구가 엄청 좋아할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선인 쌤의 말씀은 돈의 액수보다는 그 내 여자의 그 사소한 기억 그런 거를 좀 공략하라. 중요합니다. 이제 어떻게 공감하세요? 네, 좋을 것 같아요. 노력해준다라는 그런 느낌이 드니까. 그럼 남자가 정말 누가 봐도 이 센스 없게 가격표도 안 뗀 거야. 딱 써있어 1,000원. 그래도 귀여울 것 같아요. 전혀 안 보여요. 그 견출지 그거. 오케이, 좋아요. 그러면 여자 입장에서 남자한테 돈을 잘 쓰게 하는 방법 뭐 분명히 중요한 것 같아요. 뭐가 있을까요? 여자가 잘 쓰는 방법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여자분들도 센스를 갖춰야 하는 것 같아요. 데이트 비용이 있어서는. 뭐 남자친구랑 차를 타고 맨날 돌아다닐 수도 있잖아요.
거의 뭐 데리러 온다거나 이렇게 데려다 준다거나 어쨌든 뭐 남자친구의 차로 이동을 한다 하면 한 번 정도는 기름값은 내가 낼 수 있는 정도의 센스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한 가지는 계산을 내가 할 수 있어. 근데 남자친구 입장에서 더 그거를 돋보이게 더 잘 썼다라고 할 수 있는 방법은 내 카드를 슬쩍 남자친구한테 주는 거예요. 남자 기사를 해주는 거? 아, 제가 이거 좋아. 한 2번 겪어봤거든요. 네. 정말 최고입니다. 뭐랄까, 내가 좀 약간 위축되려고 할 때 기를 살려주는 거잖아요. 이게 참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요. 연애라는 게 둘이 하는 거죠, 당연히. 둘이 하는 거지만 중요한 건 주변 사람의 시선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 남자의 기를 살려주는 행동, 카드를 슬며시 쥐어준다. 맞아요.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남자 기를 삶으로 인해서 여자 또한 돋보이거든요. 그렇지. 이 남자가 기가 살면 그 기가 어디로 가겠어, 그죠? 여자한테 가거든요. 맞아요. 돈이라는 건요, 사실 액수가 뭐 돈만 많으면 뭐 문제될 거 없죠. 뭐 그래서 로또가 됐다면 문제 없지만 현실적으로 우리는 돈의 액수가 분명히 한정되어 있다 보니 잘 쓰는 센스, 잘 받는 필요하겠죠. 센스 이런 것들이 분명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 정말 이 데이트 비용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좀 많이 생겨요. 사실 참 서글픈 부분이에요. 진짜 돈 없이는 살 수가 없다 보니 그렇죠. 뭐 누군가는 돈이 없으면 그냥 조금 불편할 뿐이다라고 하지만 그 불편함 때문에 헤어지는 경우도 생길 수 있거든요. 분명. 맞아요. 그렇다면 이 데이트 비용 이걸 좀 어떻게 현명하게 이겨내는 방법, 좋은 방법 뭐가 있을까요? 뭐 서로 먼저 말씀하시려고 하는데 뭐 박수 먼저. 아마 같은 생각을 네. 할 수도 있을 그럴 것 같아. 나 지금 딱 보니까 눈치 보니까 그런 것 같아. 뭔데요? 이게 데이트 비용에 있어서 해답은 아니에요. 근데 대안이 된다면 누구나가 아마 이렇게 생각할 건데 데이트 통장을 만드는 게 왜 데이트 통장이 좋냐면은 데이트할 때 쓰는 비용이 있어서 그 부담이 한쪽으로만 쏠린다는 거예요. 뭐 남자가 돈을 쓸 때 혹은 여자가 돈을 쓸 때 부담을 혼자 갖잖아요. 근데 데이트 통장을 만들게 되면은 그 부담이 반반씩 나눠진다는 거죠. 그런 면에 있어서 비용은 똑같이 내나요? 이런 건 어때요? 그러니까 뭔가 남자 쪽에서 자기가 더 부담하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네네네. 우리가 한 달 기준을 뒀을 때 꼭 10만 원, 10만 원, 20만 원, 20만 원씩 똑같은 비용이 아니더라도 남자 쪽에서는 25만 원, 여자는 20만 원. 요 정도 선은 어때요? 굳이 5대5가 아니더라도 그냥 뭐 한 6대4 혹은 7대3 정도? 이런 식으로. 근데 이게 뭐 좋은 대안이긴 한데 네. 동의가 필요하잖아요. 이걸 어떻게 얘기를 꺼내요? 남자친구 입장에서. 그러니까 이게 참 애매해요. 이게 이 얘기를 꺼냄으로 인해서 내가 좀 없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런 용기가 필요해요. 부담을 느낀다면. 좋아요. 그러면 상황을 한번 해볼까요? 네. 제가 여자 입장입니다. 최대한 저는 짓궂게 해볼게요. 네. 한번 해결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오빠. 왜? 무슨 할 얘기 있어? 코뱅아, 우리 데이트 통장 한번 만들어 볼까? 데이트 통장? 왜? 우리 경제적으로, 그러니까 둘이 데이트할 때 있어서 좀 더 그렇게 마음이 가벼워질 것 같아. 누구 마음이 가벼워지는데? 오빠 마음만 가벼워지는 거? 아니? 나는 무거워지기 시작하는 건데, 누가? 둘 다 왜? 가벼워지지 않을까? 오빠 아까워? 나한테 쓰는 거? 아니, 전혀. 근데 왜?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거는 한 50만 원을 넣는다 치자. 그럼 나는 뭐 한 30만 원? 혹은 35만 원? 그럼 너는 15만 원, 20만 원만 내면 몰라. 지금까지 나 15,000원밖에 안 썼는데 한 달에 나한테 갑자기 25만 원씩이나 내래. 헤어져. 봐봐요. 이게 애매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말했잖아요. 정답은 아니지만 대안이 된다고. 저는 이런 얘기도 해주고 싶어요. 남자가 이런 얘기를 꺼낸다면은 여자 쪽에서 좀 배려 있게 이것도 좀 받아들일 줄 안다면은 좀 남자 입장에서 너무 고맙죠. 남자가 이렇게 제안을 한다면 굳이 싫어할 이유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서로가 이렇게 어찌 되었든 더치를 하는 상황이고 이랬다면 뭔가 더 계획적으로 돈을 쓰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10만 원 쓰게 될 것도 8만 원, 7만 원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 그러니까 이게 같은 돈이 되니까 같이 쓰는 돈이 되니까 더 아끼게 되고 절약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베스트는요. 제가 굳이 이렇게 상황극을 짓궂게 우리 박쌤을 괴롭힌 이유가 참 여성 청취자분들에게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데이트 통장 너무 좋은 대안이에요. 맞아. 근데 남자가 먼저 말하기보단 여자가 먼저 이걸 제안하면은 참 베스트일 것 같아요. 여자 입장에서는 조금 센스 있게 밥 뭐 꼭 남자가 사야 되나요? 솔직히 밥값 요새 싸지 않잖아요. 적어도 뭐 진짜 8,000원, 만원, 맞아요. 만원 이상 하면 그것도 돈이 굉장한 부담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자분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내가 좋아하는 남자친구고 이 연애를 좀 길게 이어가고 싶고 그런 부분에서 남자한테 부담을 안 주고 싶다 하면은 번갈아
만나서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번갈아가. 들어요. 아, 근데 이게 문제가 데이트 통장도 그렇고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번갈아 가면서 이게 좋죠. 근데 그게 이 연인 사이인데 예를 들어 막 입금이 막 늦어져. 오늘 좀 안 늦는 입금을 안 하네. 그럼 어떻게? 아, 그게 중요해요. 데이트 통장을 만들 때 주의할 점이 있어요. 절대 그걸 독촉하지 마세요. 만약에 입금을 안 된다 하면은 이번엔 내가 뭐 대접을 해준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입금 안 하네? 어떡하지? 말을 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또 주의할 점이 하나 더 있어요. 이 데이트 통장을 씀에 있어서 단 둘이, 그러니까 둘만을 위해서 써야지, 둘만이 아닌 것 때문에 이걸 쓴다면, 이건 문제돼요. 법적 책임을 이제 물게 되는 거죠. 이건 문제돼요. 좋습니다. 뭐 두 분 다 의견이 데이트 통장으로서 데이트 비용의 트러블을 좀 해결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 뭐, 저는 안 해봐서 그런지 한번 해보고 싶네요. 네. 박쌤아까 해보셨다고 했는데, 네. 그 통장의 명의는 누구로 합니까, 근데? 저는 그 친구의 명의를 했었어요. 이건 그냥 그 친구가 남는 통장이 있어가지고, 아. 하고 대신 카드를 저한테 줬죠. 아. 계산하는 모습은 남자가. 왠지 이것도 또 만드는 와중에 어떤 좀 트러블이 생기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서 좀 여쭤봤고요. 오케이, 좋습니다. 그러면요, 우리 이제 정말 좀 변해야 합니다. 아, 그죠? 그럼요. 뭐 이상하게 우리나라 남자들이 괜히 지들이 오버해가지고 좀 부담감을 갖는 경우도 있고, 여자들 입장에서도 좀 약간은 좀 의지하려는 경향이 분명 있을 수 있거든요. 자, 우리 이런 통틀어서 우리 데이트 비용에 대한 남녀의 인식 개선을 좀 한번 들어가 봤으면 해요. 내 사람한테 부담을 안 주는 방법 뭐가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이 데이트 비용의 인식을 좀 바꿀 수 있을까요? 저는 솔직한 얘기로 남자 입장에서 여자의 배려가 조금은 필요하다고 봐요. 예를 들면 뭐 예를 든다기보다는 그냥 한국 사회에 있어서 남자가 데이트 비용을 많이 내는 건 사실이거든요.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서 여자의 배려가 조금은 필요하다고 봐요. 뭐 더치페이를 하고 50대 50으로 똑같이 내자고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남자들은 비용 측면에서 분명히 부담감을 느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내 여자가 돈을 쓰는 걸 싫어하는 남자도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다만 여자가 남자의 부담을 덜어주려는 노력을 조금만 해준다면, 예를 들어 여자가 자기가 요즘 돈 많이 썼으니까 오늘은 내가 대접하겠어 라고 이렇게 귀엽게 말을 던져준다면 남자는 너무나 고맙죠. 여자가 너무 사랑스러울 것이고. 그리고 남자가 돈을 쓰는구나가 아니라 우리 돈을 쓰는구나 라고 생각한다면 절약하고 좀 효율적으로 돈을 쓰지 좋은데요? 않을까? 그러니까 오늘은 이 남자가 얼마를 썼고 나를 위해 얼마를 썼다, 이게 아니라 그죠? 우리의 돈. 그래, 우리의 돈이라는 인식, 이거 괜찮은데요? 그러니까 개념을 하나로 봐요. 얘 따로 나 따로가 아니라. 그래, 맞아. 그거 괜찮다. 정말 좀 진실한 연인이라면 네 돈 내 돈이 아니라 우리의 돈으로 개념을 생각한다면 남자가 이만큼을 쓸 때 좀 본인도 좀 아까워지고. 그쵸? 그죠? 괜찮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오빠 너무 많이 썼어, 그만 써. 왜냐? 이건 오빠를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하는 말. 이거 인식 개선 좋은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또 우리 이쌤은? 일단 저는 여자 입장에서 생각을 얘기를 하자면, 여자분들이 이제는 조금 남자한테 편승하려는 그런 마음들을 없애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요? 그러니까 연애 기반에서 원래 그런 부분들이 좀 깔려 있기 때문에 남자분들도 뭐 돈을 많이 쓰고 뭐 이렇게들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남자나 여자 뭐 능력 차이, 연봉 차이 크게 나나요? 많이 시대가 바뀌었죠. 그쵸. 옛날 얼마 차이 안 나, 진짜. 4, 50년 전에는 그래도 남자가 좀 더 받긴 했지만 요즘에는 거의 차이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래요. 그러니까 비슷비슷한 수준이란 말이에요. 진짜 그러니까 알아줘야 돼요, 그거. 너무 경제적으로 의지하려는 것보다는 정말 우리의 돈, 우리의 환경이니까 그걸 같이 잘 이끌어 나가려고 생각을 해야지, 누가 한쪽만 손해보고 한쪽만 이익 본다라는 생각이 들면 그거는 좀 불균형한 연애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쌤의 말씀의 포인트는 그건 것 같아요. 남자들도 니들이랑 버는 거 비슷해. 똑같아. 물론 뭐 잘 버는 남자 있겠죠. 하지만 보통의 남자들과 보통의 여자의 연애에서는 둘 다 뭐 수입이 좀 비슷할 거니까 너무 의지하지 말고, 뭐 이런 얘기신 것 같아요. 네. 네, 우리 뭐 그러면 데이트 비용을 좀 관련해서 얘기를 좀 나눠봤는데 참 애매한 부분입니다. 뭐 지금 뭐 두 쌤이 뭐 여러 가지 사례와 해결 방법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게 과연 좀 속 시원하게 해결을 됐는지는 사실 의문이에요. 참 언제까지 풀리지 않는 문제일 수도 있는데 뭐 결국 돈이 많으면 해결은 되겠죠. 근데 그게 맞아요.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쵸. 돈보다는 우리의 마인드 분명 중요한 것 같습니다. 데이트 비용에 관해서 좀 더 의견이 있으시다거나 좀 할 얘기가 있으시면 아까도 말씀드렸죠. 저희 카페를 이용해서 마음껏 남겨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이 주제는 저는 좀 계속 좀 갖고 갔으면 좋겠어. 그래서 또 나중에 기회가 되면 얘기해보죠. 오케이, 좋습니다. 오늘 1교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잠시 후 2부에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2교시가 시작되었는데요. 우리 2교시는요, 전 회랑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의 소중한 사연을 바탕으로 한번 꾸며볼까 합니다. 여러분, 저번에 처음으로 사연을 바탕으로 한번 얘기를 나눠봤는데 어떠셨어요? 뭐, 저번에도 물어봤지만. 친한 여동생한테 하듯이 제가 조언을 해준 것 같은데, 오늘도 그런 마음으로 제가 도와드려보죠. 제가 아까 좀 앞서서 좀 몇 개 좀 살펴봤는데, 이번 사연은요, 남자 사연 2개, 여자 사연 1개입니다. 아, 그런가요? 제 역할이 크네요. 그렇죠. 뭐 그럴 수도 있고. 아무튼 좋습니다. 사연이 정말 중요해요. 그죠? 우리 청취자분들께 다시 한번 좀 부탁을 드릴게요. 사연 마음껏 주십시오. 저희는요, 거르는 거 없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우리 사연에 한번 들어가 볼 건데요. 첫 번째 사연은요, 모쏠 탈출님. 이거 막상 읽으려니까 발음이 되게 어렵네요. 모쏠 탈출님이 보내준 사연이고, 제목은 피곤한 첫 데이트 할까요? 입니다. 안녕하세요. 얼마 전 모태솔로 탈출한 22세 남자입니다. 대학교를 휴학해가지고 밤에 알바를 하고 있는데요. 보통 밤과 새벽에는 알바생 1명만 쓰는데 PC방이 200대 넘는 좌석이라 저희는 2명이서 일을 합니다. 한 달 전에 같이 일하는 남자 알바 녀석이 학교 간다고 그만두고 새로운 알바가 왔는데 그 아이가 지금 제 여자친구입니다. 새벽은 조용하기도 하고 손님도 없다 보니 같이 이야기하는 시간도 많아지고 대화도 서로 잘 맞아서 정말 22년 만에 용기 내서 고백했는데 그게 잘 돼가지고 지금도 강변무량합니다. 문제는 둘 다 알바 끝나면 정말 미칠 정도로 피곤해서 집으로 직행한다는 거예요. 쉬는 날까지 틀려서 데이트다운 데이트도 못 해봤네요. 그냥 아침에 해 뜨는 거 보면서 피곤하지만 그래도 데이트를 하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서로 배려해서 그냥 집에서 쉬는 게 좋을까요? 라는 사연입니다. 이거는 약간 연애 사연이라기보다는 현 이 노동시장에 대한 문제점 이런 거를 좀 짚어볼 수도 있는 사연인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이거 욕심내는 것 같은데? 아니 생각을 해봐. 일을 같이 한다며. 그 밤에 내내 둘이 같이 붙어있는 거 아니야. 그거보다 좋은 게 어딨어. 근데 또 거기서 피곤하다고 근데 데이트해야 돼? 이거는 뭐. 박쌤 말씀은 이미 일하는 것마저 데이트다? 너무 좋은데. 뭐가 문제야 거기서. 좀 심야해. 그러니까. 아까 보니까 손님도 없다고. 없어. 200석이 넘는데 그런 큰 공간에 자기 둘만 있는 거야. 오케이. 우리 이쌤은 어떠셨어요? 저도 이 정도로 충분할 것 같아요. 이렇게 막 부담 느끼지 않아도 될 부분이긴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알바하는 시간은 한 8시간 비슷할 수도 있지만 밤을 샌다는 건 이건 정말 다른 문제거든요. 그렇죠? 그럼 여자 입장에서 남자가 이렇게 힘들어. 막 피곤해. 근데 데이트 하자 그래. 그럼 하고 싶어요? 아니요, 오히려 그 힘듦을 느끼면서까지 하고 싶진 않을 것 그쵸. 같아요. 갑자기 딱 좀 안 좋은 기억이 떠오른 게요. 저 옛날에 연애할 때 하품했다가 욕먹은 적이 있었어요. 하품을 해? 네.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산소가 부족해서 나오는 자연스러운 현상인데 그 여자 입장에서는 아니 나랑 있는데 감히 네가 피곤해? 감히 네가 지루해? 이런 느낌이었는지. 아니, 저도 이런 상황이 있었던 것 같아서 왜 아프면 나랑 있는 게 지루해 이렇게 똑같이 얘기했는데 이거 지금 산소가 부족해서 그러는 거여서 다음에 제가 하품할 때 제가 그것도 받아가지고 나도 지금 부족한가 봐 그냥 이러면서 웃으면서 넘겼던 기억도 나요. 과학 지식이 부족해가지고 저는 그렇게 말을 못했네요. 그러니까 이유를 못했나 봐요. 이분한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의무감으로 데이트하지 마세요. 지금 딱 보니까 의무감이 느껴서 하는 것 같은데. 이게 그냥 데이트라고 생각하면 데이트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게. 본인도 쓰셨습니다. 미칠 정도로 피곤했다고. 그죠? 미칠 정도로 피곤한데 데이트. 그리고 지금 이게 남자의 필요에 의해서 지금 사연을 올려주신 것 같은데 여자분 입장에서 그거를 투덜댄다거나 이런 상황도 아닌 거잖아요. 맞아. 그러니까 이분이 현실적으로 모태솔로였잖아. 그러니까 막 더 하고 싶은 거야. 막 이것도 해보고 싶고 저것도 해보고 싶고 여러 가지 일을 해보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너무 막 그렇게 오버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가지 말고 그냥 차근차근 한 가지. 일단 지금은 요 정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박쌤이 말씀하신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은 거요. 손님 없을 때 PC방에서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죄송합니다. 의자도 많고 200석. 이분들 왜 이러시나요? 남자들이 이런 판타지가 있습니다. 사연에 대한 답변은요. 우리 쌤들의 의견은 같습니다. 진짜 미치도록 피곤하다면 굳이 데이트는 안 하셔도 된다. 이렇게 두 쌤들이 얘기하셨고 우리 박쌤은 그냥 같이 일하면서 그 심야 시간에 어쨌거나 같이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데이트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 손님도 없다며. 그러게. 근데 이게 쉬는 날이라는 게 좀 아쉽네요. 그죠? 그러게요. 아쉽긴 해. 그러게 일단은 알바 평생 하실 거 아닐 거니까. 맞아. 알바 할 때까지는 이렇게 유지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사연은 여자의 사연인데 제가 읽는 것보다는 역시 우리 이쌤이 읽는 게 낫겠죠? 그렇죠. 네, 제가 그러면 바톤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연은요, 판다님께서 보내주셨고 제목은 5년째 연애 중이라고 보내주셨네요.
저는 5년째 연애를 하고 있는 여자입니다. 남자친구가 처음에는 절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남자친구는 일하는 직장인이었고 저는 대학생이었는데 맨날 귀찮을 정도로 전화하고 전화하는 시간 아니면 문자하고 또 그 외에는 같이 만나는 시간이었어요. 이벤트도 많이 해주고 선물도 많이 사주고 나에게 돈 쓰는 거 아깝지 않다고 같이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하다던 남친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제 마음은 커졌는데 문제는 점점 변하는 남친의 행동 때문입니다. 점점 문자 횟수와 전화 오는 횟수, 그리고 만나는 횟수까지 적어졌어요. 남친에게 왜 그렇게 변했냐고 말해봤는데 최근 일도 너무 바쁘고 정신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마음은 안 변하니까 걱정 말라고 하는데 제가 너무 예민하게 구는 걸까요? 횟수가 줄었을 뿐이지 만나면 잘해주는 건 똑같은데 이 시기가 지나면 괜찮을까요?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네. 참 저도 물어보고 싶은 질문이네요. 이게 연애의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사실 그렇잖아요. 초반에는 되게 남자들이 많이 이렇게 지금 사연을 보내주신 남자친구분처럼 어떻게든 보려고 하고 어떻게든 다가가죠. 하려고 하는데 이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 점점 무뎌지는지 횟수가 적어지게 되니까 여자 입장에서는 서운함을 느끼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보통 여자분들이 이렇게 서운함을 많이 느끼죠. 좀 그렇죠. 반대의 경우도 있을까요? 근데 제가 이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이런 경우가 생각보다 많잖아요. 그렇죠. 보통 이것 때문에 많이 싸우죠. 장기간 싸우는데 연애를 하는 연애. 그러니까 장기간 연애를 하다 보면은 매일 집을 데려다줘. 그러다가 한 번은 자기 일 때문에 못 데려다줘. 그럼 여자들이 서운해하잖아요. 그렇죠. 그건 변한 게 아니에요. 난 이 여자를 사랑하지 않으니까 안 데려다줘. 이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마음은 똑같은 거예요. 항상 같은 상황이었다가 다른 상황이 왔을 때 그거에 대해서 여자분들은 너무 서운해한다는 게 남자 마음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만남의 횟수는 그 사랑과 비례하네요. 하지 않는다는 비례하지 않아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 얘기 들어보니까 또 막 데려다주고 뭐 잘해주고 하는데 그걸 너무 당연시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좀 접근을 해보고 싶어요. 일단 남자는요, 과거에 했던 집을 뭐 데려다주고 뭐 과거에 굉장히 잘해주고 횟수도 많았던 이런 것들은 노력이었다는 거예요. 노력이었는데. 맞아. 이 노력은 사랑과 비례하는 게 아니거든요. 사랑한다고 해서 노력을 더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노력은 어차피 양이 있어요. 나의 정해진 양의 노력을 이 사람한테 쏟아부었고 이 양이 좀 줄어든 거죠. 줄어든 건데 이 여자 입장에서는 그걸 당연히 여겼던 거죠. 나를 사랑하니까 이렇게 해왔던 건데 안 하니까 안 사랑하네. 그 남자는 좀 이제 좀 지친 것 뿐인데 조금. 그러니까 지쳤다는 표현이 이 상대방한테 지쳤다기보다는 체력적으로 연애도 일종의 달리기거든요. 살짝 쉬어가는 타임이 있다는 거죠. 그럼 이 사연에서는 그냥 여자분이 이해를 하는 수밖에 없는 건가요? 한번 먼저 좀 제시를 해볼 필요도 있다고 봐요. 지금 조금 힘들지. 근데 얘기 들어보니까 또 만날 때는 엄청 잘해준다며. 이 여자의 문제는 횟수인 것 같아요. 횟수. 만나는 그러니까 횟수. 결정적인 건 남자의 마음은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니 변했으면 잘해주지 않지. 그렇지. 그냥 저는 뭐 좋은 결과 혹은 좋은 관계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여자분께서 조금 지금 쉬고 싶어하는 남자를 조금 먼저 더 쉬게 해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여자분의 마음을 저는 이해를 하기 이해가 때문에 그리고 보통의 여자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나 이거 진짜 여자들한테 욕먹을 수도 있다. 나 이 얘기도 하고 싶어. 어떤 남자들은 무뎌서 그렇지 남자들도 느꼈을 때 여자가 변한 거 있을 수도 있어요. 5년 정도 연애하면 예를 들면은 전에는 뭐 맨날 나 만날 때 적어도 풀 메이크업을 하고 이렇게 나왔는데 진짜 본인의 최고의 아름다움을 끌어들여서 나왔는데 요 들어 조금 제가 좀 편하게 나왔네. 근데 남자는 그거 갖고 이렇게 사사건건 건드리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죠. 남자의 사연을 만약에 이렇게 사연이 왔으면 저는 5년째 하고 연애를 하고 있는데 여자친구가 전과는 다르게 화장도 좀 덜하고 옷도 편하게 입고 나오네요. 이 여자의 마음이 변한 걸까요? 이렇게 반대로 물어봤을 때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이쌤은? 그러네요. 그죠? 네. 저는 이렇게 하면 똑같다니까. 네. 똑같다니까. 역지사지로 봤을 때. 아니 근데 막 메이크업하고 이런 거랑 그게 다 같은 문제예요? 뭐 이런 거가? 그러니까 마음을 물어본 거잖아요. 이 횟수와 마음이 연관이 있느냐. 마찬가지인 거죠. 복장과 마음이 연관이 크게 없듯이. 남자 입장을 너무 변호했나요? 저는 뭐 일단은 조금 먼저 쉬어가라고 의자를 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남자의 마음 변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틀 뒤에 헤어졌다고 사연이 오면 우리 박쌤은 책임지십니다. 저한테 욕하세요 그러면. 어떻게 뭐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 볼까요?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다음 사연은요. 아이디 복면여왕님입니다. 다 좋은데 하나가 문제인 남친이라는 제목의 사연입니다.
저에겐 2년 된 32살 남친이 있습니다. 저는 3살 어리고요. 평소에는 완전 공주 대접 받으면서 잘 사귀고 있어요. 하지만 문제는 술 마시면 절 너무너무 힘들게 해요. 평상시에 너무 이 사람이 좋다가 술만 마셨다면 지킬 앤 하이드처럼 변한답니다. 화내고 입도 거칠어지고 길 가다가 누워버리고 너무 화나서 다음날 이야기를 해주면 기억을 못해요. 딱 봐도 기억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나마 다행인 건요, 제 친구들 만날 때는 거의 안 마셔서 다행이죠. 본인도 혹시나 그럴까 인지하고 있는데 자기 친구들 만날 때는 또 그러니 문제입니다. 오히려 남친 친구들이 제 편 들어줘서 커버 쳐주긴 하는데 문제는 최종 정리가 제가 해야 된다는 거죠. 가끔씩 이렇게 스트레스 많이 주지만 평소엔 너무너무 잘해주니까 놓치긴 싫고 술을 자제할 때는 하는데 친구들만 만나면 나오는 술버릇 어떡하죠? 그렇다고 술도 못 마시게 하고 친구들도 못 만나게 한다고 하면 남친 친구들이 저 너무 잡는다고 하지 않을까 걱정도 되고요. 놓치긴 싫은 남친 걱정입니다. 라는 사연이네요. 술 좀 하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한 잔도 못합니다. 우리 이쌤은. 저는 웬만한 남자만큼보다 더 마실 수 있어요. 말술 하실 것 같아, 말술. 정도 마신다는 통으로 그냥. 네. 이게 술 얘기가 나왔는데, 그래요. 다 좋은데 이 술버릇이 문제인 남친. 그러게요. 고민이 될 만하죠. 그러게요. 저는 술에 있어서 그래서 꽤나 간대한 편인데 이 술버릇이란 게 되게 그래요. 그러면 이쌤 여자 입장에서 술을 아예 못 마시는 우리 박쌤 같은 쌤님 같은 남자, 혹은 술을 잘 마시고 가끔 실수하는 남자, 누가 나을까요? 말 잘하세요. 말 잘하세요. 너무 극단적인가? 잘 마시고 실수하는 남자? 술이라는 게 또 그게 그런 그냥 거니까. 이렇게 심플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실수인가요? 그 정도면 뭐 술 잘 마시는 남자가 저는 오, 좋죠. 그래요. 내가 그럼 질문 좀 너무 극단적으로 갔네, 말씀대로. 그냥 술 잘 마시는 남자와 못 마시는 남자. 전 잘 마시는 그냥 나 싫은 거 아니야? 내가 싫은 거 같은데? 맞. 뭘 맞아요? 뭐 못 마시는 남자보다 내가 마신다면, 그죠? 나랑 장단을 좀 맞출 줄 아는 아니 근데 남자는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제 친구랑 얼마 전에 얘기하다가 나오니까 친구가 여잔데 그 친구의 이상형이 술을 못 마시는 남자래요. 나 소개시켜줘. 그래요. 자기는 잘 마시는데. 술을 안 마시는 남자와 못 마시는 남자는 천지 차이입니다. 그죠? 안 마시는 남자는 절제이기 때문에 언젠가 그 절제가 띡 풀려버릴 수도 있는데, 못 마시는 사람은 마셨다면 죽으려고 하는데. 맞아. 박쌤 그때 한번 좀 나 여자 앞에서 한번 좀 마셔보겠다고 마셨다가 힘들어, 진짜 힘들어. 진짜, 말도 못했습니다 그때. 네. 그래요. 근데 우리 그럼 박쌤은 네. 박쌤한테 물어보면 좀 의미가 없는데 우리 피디님께 한번 그냥 고개로 얘기해 주세요. 우리 피디님 술 좀 드시잖아요, 그죠? 잘 마셔요. 네. 그러면 술 마실 줄 아는 여자가 나요, 못 마시는 여자가 나요? 그래서 손가락으로 들어주세요. 못 마시는 여자. 못 마시는 여자? 보통 그렇죠. 우리 박쌤도 뭐 물어봤자 뭐 물어보나 마나죠? 왜냐면 저는 제가 술을 못 하니까. 그래서 안 마시는 못 마시는 여자가 아무래도 좀 편하죠. 좋죠. 저도 그래요. 좀 이기적인데. 난 어디서 해볼지 아니, 못하네, 지금. 아니, 이 쌤이 세 남자 나쁘다는 게, 사이에. 이 쌤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됐습니다. 저도 싫습니다. 아까 나도 싫다며! 서로 싫어하는. 네, 좋습니다. 뭐 정부는 안 나겠네요, 방송 중에. 근데, 보니까, 술 마시는 거 빼고는 다 좋은 거잖아요. 그리고, 아까 보니까, 이 남자를 잡아야 될까요? 아니면은 그냥, 일단 잡아보지도 않았고, 이 남자를 확 잡아보지도 않은 상태고. 그렇죠. 일단 한번 확 잡아봐요. 술 못 본인이 마시게. 어떤 좀 쪼잔한 여자친구가 되고 싶진 않은 것 같아요. 그게 왜 쪼잔한 거야? 그러니까 술을 마시는 건 괜찮은데 지금 버릇이 문제인 거잖아요. 버릇이 그쵸. 그렇습니다. 제가 고치려고 상황을 해야 또 보여주고 되죠. 싶은데 이 사람이 술을 마시면 하는 버릇이 이래요. 일단 화를 낸대요. 야, 씨마, 술 갖고 와, 씨마, 막 이러시고, 또 하나는 입이 또 거칠어진대요. 야, 이 씨마야, 야, 이 새끼야, 막 이렇게 하신다고 하고. 근데 이게 받아들일 수 있는 술 버릇인가요? 아니, 개새끼네요. 이거. 누구한테 화를 내는데 욕을 하고? 또 길 가다가 누워버리고. 저는. 근데 보니까 여자친구한테 한 것 같아요. 마지막 정리는 여자친구가 한다면서요. 그래서 길에 누웠을 때 자기가 또 어떻게 집에 보내주고 했겠지. 욕을 여자친구한테 한다는 건데. 일단 딱 그냥 정해봤을 때, 전 남자 입장, 저도 술을 좀 좋아하는 편이지만 네. 이런 술버릇은 문제가 굉장히 많다고 봅니다. 그럼요. 절대로 인정할 수 없는 사연이고 부분이고. 만나시려면 고쳐야 돼요. 맞아요. 고치지 않겠다, 못 고친다, 나는 못 고친다. 뭐 결국 사실 고친다는 건 술을 먹고 안 먹고의 문제인 거잖아요. 아니면 술의 양을 조절한다든가? 조절한다든지. 그런 거에 그거는, 있어서 전혀 동의를 못하는 남자 친구라면 저는 충분히 버려도 네. 맞다고 봅니다. 고쳐야 될 버릇인데 그거를 자기가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굳이 왜냐면 이거 큰 사고 날 수도 있어요. 그거 빼고 좋다고 했는데 그거가 헤어질 이유가 되는 충분히 거예요. 됩니다. 그만큼 큰 이유죠. 그러니까 일단은 잡아봐요.
남자를 휘어잡아 봐요. 못하게도 해보고 이렇게 컨트롤 해보고. 잡으라는 게 아니라 네. 그렇죠? 이놈 쉽게 하면서 잡아보라는 말씀이시죠. 컨트롤 해봐요. 음. 아니 주위에 친구들도 자기 편을 둔다며. 남자친구의 친구들도. 근데 고놈들이랑 이렇게 취해가지고 논대요. 남자친구의 친구들도 나쁜 놈들인 거야. 다고쳐 다 이렇게 앉혀놓고 회초리 들고. 휘어보고 잡아서 안 되면 그때는 이제 뭐 마지막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2살 먹었으면 조절도 좀 할 줄 알아야지. 그러니까. 20대 초반도 아니고. 우리 사연 보내주신 복면 여왕님, 우리 두 쌤의 의견은 이렇습니다. 이거 충분히 헤어질 사유가 된다고 하십니다. 고쳐보세요. 고쳐보셔서 안 고쳐진다거나 혹은 고칠 의향이 없다고 하면 충분히 이별의 사유가 된다고 봅니다. 정리가 됐나요? 네, 좋은 것 같네요. 뭐 쪼잔한 여자친구가 되면 어떤가요? 아, 그래, 쪼잔한 여자친구가 아니야, 그건. 맞아요. 나를 위해 해주는 건데. 네, 정리할게요. 여기까지입니다. 아, 우리 오늘도 이렇게 벌써 5회째입니다. 5회째. 아유, 벌써. 시즌제로 이제 할 계획인데 거의 반 왔나요, 우리가? 그런 그렇죠. 것 같아요. 아직 뭐 이건 뭐 우리 PD님의 계획하에 우리가 움직이고 있지만 아무튼 참 다양한 이제 사연도 오고 주제도 이제 조금은 그간은 약간 좀 싱근싱근 두근두근 뭐 이런 내용이었지만 이제는 약간 좀 현실적인 부분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죠? 그쵸. 앞으로는 좀 더 약간 조금 냉정하고 조금은 좀 서러운 얘기도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참 기대가 됩니다. 사실 근데 우리 청취자분들이 가장 듣고 싶은 얘기는 사실 이런 게 아닐까 싶어요. 지금 뭐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뽀송뽀송 달콤한 맞아요. 살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정말 현실적인 거. 저도 사실 개인적으로 그런 주제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무리하기 전에 한번 우리 박쌤 맨날 이쌤한테 맡기지 말고 우리 박쌤 한번 읽어봐요 좀. 우리 불법과의 소통하는 방법 한번 읽어봐요. 아, 제가 잘 못 읽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소개를 해드릴게요. 저희 카페 개설했어요. 네이버 카페 불법 과외라고 치시면 연애 관련 태그를 타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정말 모르. 아, 미안해요. 난도 나 좀 지금 주세요. 나 지금 어버보해. 내놔. 나 무서워. 죄송해요. 나 무서워, 진짜. 이쌤 도와줘요. 제가 그러면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저희 불법과에는 여러분들의 참여를 적극 원하고 있습니다. 소통 언제든 열려 있다는 거 명심하시고요.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려야겠죠. 네이버 카페에 불법과에 치시면 나오니까요. 거기 들어오셔서 두쌤한테도 남겨주시고 우리 항상 노력하시는 자쿠뱅 MC님 그리고 PD님을 위한 공간도 준비가 아직은 안 돼 있지만 PD님께도 하시면 또 좋아하세요. 네, 그럼요. 여자분들의 그런 것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바래, 그걸. 만세를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사진 필수입니다. 네. 고민이든 뭐 사연이든 다 좋으니까요.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불법과에는 여기까지입니다. 뭐 갈 길이 멀다고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우리는 계속 나아가고 있습니다. 저희 6회, 7회 계속 기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즐겨찾기, 뭐가 있죠? 별점, 구독하기, 뭐 일단 우리한테 관심을 줄 수 있는 건 다 주십시오. 네, 감사히 받아드리겠습니다. 그럼 예습보다 중요한 건 복습입니다. 복습보다 중요한 건 실습이죠? 여러분 실습하세요. 아유, 고생했습니다. 아, 나 이거 시키지 마.